네, 앞서 기사 보시면서 영화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계셨을 것 같은데요. 그 영화 같은 일이 현실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모텔을 빌려서 땅굴을 파고 기름을 빼돌리려던 일당이 있었는데요. 송유관 바로 30cm를 앞두고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각자 역할을 나누고 오랜 기간 치밀한 범행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사건 내용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송유관 30cm 앞까지 땅굴을 파고 들어왔습니다. 정말 이 정도지 않습니까? 30cm면. 어떻게 송유관 매설 지점을 찾았고 또 땅굴까지 팔 수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뭐 이런 범죄를 그 도유단 범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기름을 훔치는 범죄인데 혼자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집단을 이루어서 하는 이제 그런 범죄 유형으로 그 분류가 됩니다. 예. 그 과거에 보면 2006년도에 사실 많이 그 빈발했다가 최근에 그 통계를 살펴보면 1년에 한 두세 건, 한두 건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단순한 범죄라기보다는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송유관이라고 하는 그 에너지와 그 관련된 뭐 중요한 시설에 대해서 그 접근을 하는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더 위험성이 큰 것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예. 그런데 그만큼 철저한 계획을 수반으로 합니다. 그 이번 그 사건 같은 경우에도 아예 그 처음부터 꼼꼼히 그 계획을 세워서 이 모텔 전체를 아예 통째로 빌린 것이죠. 그 사실은 이 보증금 8천만 원, 월세 450만 원을 내서 모텔 수익을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기름을 훔치는 도유 작업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와 같이 그 계약을 하고 나서 모텔 맨 밑에 지하층에 가서 지하층에서부터 이 송유관이 있는 장소까지 한 달, 두 달 가량 계속 수작업으로 곡괭이도 사용하고 또 기타 작은 장비를 사용을 해서 계속 땅을 파 나갔던 이런 범죄 행위를 구사했던 거죠. 더군다나 혹시 이렇게 매몰될 수 있으니까 이른바 그 땅굴처럼 예. 옆에 지지대도 만들고 또 한편으로 봐서는 중요한 그 송유관의 위치도 이미 표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계속 땅을 팔고 앞으로 전진하는 이런 그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저 설명처럼 30cm를 그 앞두고 결국은 뭐 기름을 훔치는 것은 그 실패를 했습니다만 예.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현실에서 발생한 상황입니다. 예, 정말 놀라운 게 한 달 동안 이 삽과 곡괭이로 계속해서 수작업을 통해서 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노력이 헛수고가 됐죠. 이 30cm를 앞두고 경찰에 붙잡혔는데 어떻게 검거할 수 있었던 겁니까? 네, 일단 뭐 질문에 두 가지를 좀 나눠서 그 답변을 해보면 그만큼 성공을 하게 되면 정말 들였던 비용보다 훨씬 이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때문이죠. 예. 더군다나 그 석유라든가 에너지 값이 상승했을 때 이 기름을 전국에 불법적으로 유통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엄청난 이익을 보는 이런 상황이죠. 특히 그 최근에 그 에너지 그 위기라고 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전쟁에서부터 기후 위기로 인해서 이러한 같은 에너지를 어떻게 수급을 하느냐 이것이 그 온 나라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자원 전쟁의 일환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볼 수 있다 이렇게 그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알려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사 내용을 보고 제가 평가를 해봤더니 기사 내용에서는 국정원에서 경찰에 제보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국정원의 그 역할 소관 사무 중에 그 하나가 국정원법에 그 근거해서 대통령령에 의하면 중요한 국가 그 시설 또 이것이 이를테면 전기망이 될 수도 있고 이번 사례처럼 또 송유관이 될 수도 있죠. 이것에 있어서는 일정한 보안 점검을 할 수 있는 이 법령이 존재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것에 근거해서 일정한 그 정보 수집 또는 보안 점검 행위의 일환으로 아마 이와 같은 파악을 한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 봐서는 이 대한 송유관 공사 등에서도 이와 같은 중요 시설에 있어서는 이상 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아마 그 내부 그 인프라가 분명히 그 존재를 할 것입니다. 예. 이를테면 일정 그 양에 대한 기름의 그 변동 또는 혹시 그 뭐 중간에서 뭐 다른 그 특이한 사항이 뭐 감지가 된다든가 아마 이와 같은 것에 근거해서 국정원의 그 활동으로 이게 사실이 알려졌던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데요. 예. 과거에 그 사실 유사한 사례에서는 여러 가지 그 방어 행위도 이와 같은 범죄 단체가 많이 합니다. 그 주변에
소위 가건물을 지어 놓는다든가 예. 또는 아예 그 탱크로이 같은 것을 갖다 놓는다든가 그러면 그 송유관 위치만 알게 되면 바로 이른바 그 유압 호수 등을 꽂아서 이렇게 빼내는 것은 또 수월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번 사항은 그와 같은 결과가 생기기 전에 국정원의 제보에 의해서 경찰이 현장에서 바로 검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일당 이번이 두 번째 시도였다고 들었거든요. 이미 범행 전에 1차 시도가 있었던 겁니까? 다른 장소에서 시도를 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위치는 이제 정확하게 파악을 했던 것 같고 예. 가장 가까운 장소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 그것이 바로 주유소를 어떻게 운 좋게 찾았던 거죠. 예. 그런데 주유소를 통해서 밑으로 이른바 땅 파는 작업을 해봤더니 사실은 1m 정도 남짓에서 물이 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그 문제가 있다. 예. 더군다나 이 주유소의 위치와 송유관의 그 위치가 무려 이제 50m 가량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지금 이 모텔은 불과 10m 남짓이니까 이것은 아무래도 성공을 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처음 택한 장소를 버리고 지금 그 청주에 있는 모텔로 바꿔서 그 시도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저도 이 영화 봤거든요. 저희가 정말 영화 같은 일이다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이 파이프라인의 현실파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정말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본다면 그 파이프라인 그 영화에 나왔던 소재가 그대로 사실 이번 현실에서 투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 2021년도 영화 작품이었던 것 같은데요. 뭐 그 당시에도 이 한국에서 제일 뛰어난 천공 기술자 그리고 땅속의 송유관에 관한 또 정보를 알고 있는 나쁜 의미에서의 그 범죄 전문가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이 있었을 때 망을 봐주는 또 전문 감시자까지 모두 다 이제 그 동원을 해서 이른바 영화에서 메시지는 사실 나쁜 메시지죠. 인생 역전을 하겠다. 왜냐하면 이제 석유를 통해서 일확천금을 노리려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시도였는데 그 영화에서도 역시 시도를 하다가 또 그 딱딱한 암지를 만나고 뭐 이런 일련의 그 얘기들이 있었는데 사실상 그 영화라고 하는 것이 이 가상적 현실을 투영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그대로 지금 이번 사건의 판박이처럼 나타났다고 평가됩니다. 예. 그 영화에서 있었던 기술자 현실에서도 있었습니다. 이 일당 중에 전직 대한송유관공사 기술자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아무래도 뭐 송유관의 위치나 기름을 빼내려면 이런 기술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겠죠. 네, 그렇죠. 결국은 일단은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되고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국가의 중요한 정보 사항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중에 지득한 사실을 통해서 위치를 알았고 더군다나 그 송유관이라고 하는 그 직경 자체가 적어도 50cm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고도의 그 기술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 8명 중에서 1명 역시 정말 과거에 대한 송유관 공사에 근무했던 근데 그 당시에 그 이 사람도 이와 같은 도유단 행위를 해서 아마 그 해고된 것으로 제가 뭐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전직 직원을 그 활용을 해서 기술적인 식견 그리고 정보를 그 활용을 해서 이번 사건을 그 착수를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상당히 안타깝게도 그 이 사람은 똑같은 그 범죄를 저지르고 출소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이와 같은 행위를 또다시 했다고 하는 점에서 더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예, 붙잡혀서 참 다행입니다만 만약에 성공을 했다면 이 일당은 훔쳐낸 기름을 어디에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었습니까? 아마 이제 이런 범죄자들은 이른바 이런 그 석유에 관한 작물 나비들을 확보해 놓거나 아니면 본인들 스스로가 일정한 그 주유소를 인수를 해서 거기서 상당히 낮은 값으로 판매를 하는 이런 그 수법들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번 그 사안 같은 경우에도 청주 또 다른 곳에 주유소를 이렇게 관심을 갖고 확보를 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곳에서 보통 평균값보다 확실히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한다든가 또는 그 과거의 그 사례를 보게 되면 전국 그 여러 곳에 이와 같은 석유를 훔치는 행위를 해서 싼 값으로 불법 판매를 하는 이런 경우도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그 사안도 본인들이 직접적인 불법 행위를 하거나 또는 작물 나비와 연결된 망을 통해서 일확천금을 계획했던 것은 아닌가 추정해 봅니다. 예.
경찰이 일단 일당 8명을 검거를 했습니다. 그중에 4명만 구속 송치했는데 이유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어떤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그 구속과 그 불구속의 가장 그 기준이 그 되는 것은 예. 아무래도 범죄의 그 행위 가담 정도가 상당 부분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예상을 그 해봅니다. 예. 여기에 이제 일부는 단순히 땅을 파서 작업만을 하는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도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일부는 아예 처음부터 꼼꼼히 총책으로 모든 것을 계획을 했던 사람, 또 그 일부는 자금을 댔던 뭐 이런 그 사람들이 그 있기 때문에 예. 행위의 그 가담 정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4명에 있어서는 그 구속, 또 나머지 4명은 이제 불구속 그 송치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또 한편으로 그 봐서는 구체적인 법령 그 위반 그 사항은 이와 같은 그 송유관은 상당히 그 중요한 국가 시설뿐만이 아니고 예. 잘못하게 되면 이 범죄자들도 유압가스라든가 유증기에 의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생기긴 합니다. 그 과거에도 유증기에서 이와 같이 이제 그 석유를 훔치다가 사망한 경우도 그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이런 그 안전성 또 특별히 위임받은 기관만 이런 그 석유와 관련된 송유관 공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이 바로 송유관 안전관리법입니다. 예. 그런데 이 법에 의하면 여러 가지 이 허용되지 않는 행위들을 규율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설령 절취하는 것에 성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그 석유를 훔치기 위해서 절취하기 위해서 시설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3년 이상 10년 이하의 그 징역 또 1억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중대한 그 범죄인 것이죠. 그래서 요약하게 되면 법 위반 사항은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사항으로 8명이 지금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앞서도 처벌 수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 일당들한테 그런 수위가 적용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행위의 그 가담 정도에 따라서 뭐 다소 그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 석유 자체를 절취하는 것에 성공을 했다라고 한다면 또 특수절도의 혐의도 예. 아마 그 병합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 사안도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 착수를 했기 때문에 땅을 파는 행위가 착수의 시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30cm까지 접근했기 때문에 이미 착수를 한 것으로 평가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이 특수절도 미수보다는 이 송유관 관리 에 관한 법, 송유관 예, 안전법이 예. 더 형이 강하기 때문에 아마 그 경찰에서는 병합보다는 두 개를 함께 생각하는 것보다는 지금 송유관 안전법에 의뢰해서 수사를 지금 마무리하는 것이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예, 관련해서 참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전관리법이 있는 건데 이게 10m 가량 판 땅굴도 사실 걱정이거든요. 이 지점이 국도 바로 아래더라고요. 여기 하루에 자동차가 평균 6만 대가 넘게 다닌다고 하는데 집안 붕괴 등 위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처음에 그 강조한 것이 예. 이것이 단순한 범죄로 그 보기보다는 국가 전체의 그 인프라에 엄청난 손상과 위험을 줄 수 있는 어떻게 본다면 그 에너지와 관련된 위험성의 에너지 안보에 관한 면도 부정할 수는 없다. 지금 이제 잠깐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예. 그 위에 바로 국도라고 한다면 이것의 어떤 뭐 집안에 대한 침하라든가 요즘에 싱크 이렇게 꺼진 홀이 생겨도 상당히 우리 사회가 그 불안하고 이제 이런 그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이 상황에서 본의 아니게 만약에 이것을 기름을 빼가는 상황에서 잘못 건드려서 기름이 또 유출됐다고 한다면 지금 이것은 또 주변에 엄청난 그 토양 오염까지 시키는 것이죠. 예. 지금 그 기후 위기, 토양 오염, 환경에 관한 그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그 강조되는 것이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혹시 이와 같은 그 도유단이 다른 대규모 범죄 단체 혹시 연결돼서 이와 같은 그 석유 자체를 불법으로 유통을 하려고 하는 시도를 혹시 했다고 한다면 이 또한 그 에너지 안보와 관련된 또 심각한 그 상황이 그 있는 것이고 예. 더군다나 그 안전과 그 관리 관련돼서는 이곳 자체가 6만 4천 대 이상의 차량이 지금 매일 이동하는 곳인데 이것의 조금만 실수 자체도 많은 인명에 대한 혹시 위협도 줄 수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뭐 그런 점에서 이와 같은 범죄는 반드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 관련해서 안전사고는 절대 없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유관 도유 사건과 관련해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